그래서 이제 측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게 차원이에요. 차원. 그래서 아까 무작정 네 덩어리가 뭉쳐져 있었던 게 속에 이제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분트가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이 설명을 달리 해보는 거죠. 박스 4개가 따로 놀았는데 이 박스가 사실은 연속선 상에 위치해 있는 점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트는 두 가지 이제 X하고 Y를 했어요. 이제 X가 먼저라고 보십시다. X가 왼쪽 수평선 끝이 언체인지어블이고 오른쪽 끝이 체인지어블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그냥 있다는 거가 언체인지어블이에요. 근데 체인지어블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같이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데 상응하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변화하는데 왼쪽은 상응한 대응을 잘 안 한다. 이게 외향성의 높고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점수하는 거죠. 뭐 1, 2, 3, 4, 5, 6, 7, 8, 9, 10. 좌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방향으로는 이모셔널하고 언이모셔널인데 이게 영어 단어가 쓰임새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모셔널한 거는 불안정성이에요. 우리 인간한테 아유 감정적이네 그 사람 이 소리 할 때 보면 뭔가 쓸데없이 흥분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회방을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다, 흥분을 잘한다. 그 다음에 언이모셔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감정이 회방을 놓느냐, 이성적인 걸 회방을 놓느냐, 관계를 회방을 놓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멜랑콜릭, 우호형하고, 그 다음에 콜레릭, 주도형. 그러니까 콜레릭은 담즙이고 멜랑콜릭은 우호잖아요. 이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에너지가 엄청 센 콜레릭하고 에너지가 약한 멜랑콜릭이 전혀 다를 것 같죠. 두 사람은 감정 때문에 망해요. 자, 콜레릭 주도는 제로백이라고 그랬죠. 제로백인 그 빠른 속도와 반응성이 에너지의 폭발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능으로 보면 출력은 엄청 좋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끔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 출력이 100이라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99.9밖에 못 막아서 0.01 사이가 삐집고 나갈 수 있는 틈이 돼요. 그때 확 하고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그 감정적이 되는 거죠. 그때는 막 이성적이지가 않고 흥분을 과하게 해가지고 뭔가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부분이 0.01 때문에 나와요. 자, 멜랑콜릭은 뭐냐? 뭔가 건전하게 토론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삐져버려. 회복이 안 돼.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그 감정이 휘말려가지고 건전하게 토론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건전하게 취할 이익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스스로 자폭해버린다. 이런 게 이제 이모셔널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생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감정 기폭이 크거든요. 희노애락이 아주 화려하고 커요. 이게 이제 이모셔널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런데 원래 생존 방식이 그런 존재 방식이 그런데 이거는 이모셔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 자기 생명력의 리듬이고 자기가 방해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니까 기복이 크니까 이모셔널 이거 아니에요. 자기 원 기능을 방해해야 이모셔널이에요. 그 다음에 분석형 이게 이제 점액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냉정해요. 냉담해요. 그러니까 플래그마틱의 그 플래그미라는 게 뭐냐면 점액이에요. 그 목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내적인 그 어떤 관 안에 있는 윤활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냉하면서 이렇게 점도가 높아서 예를 들면 외부 열이나 어떤 긁힘을 당할 수 있는 것에 방어막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상당히 차갑죠. 그 내부의 흐름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어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액질인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반응을 잘 안 해요. 무심하고 관조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부 기능이 방해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언이모셔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스테이블이 이모셔널이고 밑으로 오면 스테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제가 풀어 설명한 거예요. 학자들마다 자기들은 이제 그 전문 분야니까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스테이블이 언이모셔널이에요. 언스테이블이 이모셔널이에요. 근데 단순히 감정의 기복이 아니고 원 기능을 방해하느냐, 대인관계에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이게 이모셔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식으로 하면 한 사람의 점을 좌표를 읽으면 되죠.
X3, 뭐 Y7, 뭐 이렇게. 이게 측정의 이제 어떤 예고된 형식인 거죠. 좌표로. 저 교육 훈련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이론을 좌표 형식으로 간이 수리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냥 현장에서 대충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약간 더 과학적일 것 같은 인상을 주고 하니까 점수화를 하는 방법을 쓰죠. 어느 한쪽 방향으로는 X축을 묶고 어느 한쪽 방향 Y축을 물어서 그 좌표를 보니까 어느 구간에 속한다. 그러면 이 그룹으로 하자. 그리고 출발. 어느 그룹으로 가. 너는 무슨 기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옮기는 거는 당연한 순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원적 유형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검사의 기초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기능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브 같은 사람은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동일한 네 개의 기질을 놓고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요. 신경계의 건강성이 아주 좋은 그룹과 신경계의 건강성이 좀 약한 그룹으로 봐요. 그러니까 파블로브는 근본적으로 기질을 신경계의 특성으로 봐요. 신경계 타입은 네 개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그룹이다. 하나는 스트롱한 그룹이 있고 하나는 위크하다. 위크는 단일해요. 멜랑콜릭 하나예요. 이 사람의 이론을 구성하는 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자, 신경계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외부 자극을 수용하고 견뎌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압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2만 볼트를 소화할 수 있는 선이 있고 220볼트 소화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럼 220볼트의 선은 이 신경계의 흥분 강도가 약한 거예요. 스트렝스 오브 익사이테이션. 어떤 흥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강도가 220볼트밖에 안 돼요. 이건 약한 거라고 칩시다. 근데 2만 볼트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강하냐, 약하냐. 그거는 견뎌낼 수 있는 볼테지 수가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가 강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폭탄도 견디고, 뭐 고사포도 견디고, 박격포도 견디고, 대포도 견디고 다 견뎌요. 그런데 이런 걸 오래 받으면 위크 타입은 무너져 버립니다. 신경계가 250, 220이면 그냥 생활 스트레스 견디면 죽어 그냥. 거기서 끝. 그런데 스트롱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고 뭐 아수라장 속에서도 살아남고 이런 거예요. 스트롱. 그 스트롱이 몇 개냐? 세 개인데 스트롱인데 밸런스가 아주 좋으면서 밸런스가 이제 좋으면서 스트롱한 사람이 있고 밸런스가 안 좋으면 스트롱한 사람이 있어요.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서 스트롱한 사람이 누구냐? 주도예요. 콜레릭. 콜레릭이라는 단어를 연장해서 만들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고농도 에너지예요. 콜레릭,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 폭발성, 고폭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냉한 데다 두면 아무 사고 없어요. 열기를 만나는 순간 역치 이상의 열기를 만나면 제로백이 되는 거야. 뻥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언밸런스드예요. 그러니까 담즙질, 주도형 태양인들을 이런 모델들은 디스크의 D는 언밸런스드한 측면이 있어요. 출력에 비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못 따라잡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밸런스드 되어 있는 건 두 개예요.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스트롱이 있고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스트롱이 있어요. 자,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스트롱은 분석형이에요. 점액형. 그러니까 분석형이 언뜻 보면 미소 짓고 조금 약한 척하고 얼굴 표정이 보면 약간 예민한 척하고 이러는데 가만 보세요. 대단히 강성이에요. 옛날에 보면 이회창이라는 그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국무총리. 그런 분이 분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만 앉아있을 때는 전혀 흥분할 일이 없어요. 정치판에 나오니까 좀 격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해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죠. 자, 모바일인데 이 뭔가 가동성이 좋은 거죠. 가동성이 좋다는 건 뜨겁고 차갑고 이런 데 가서 기능에 손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표출형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그 신경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자극을 계속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강한 놈 만나면 쪼는 건 있는데 자극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리해요. 그래서 표출형들이 자기들 좌우명을 피켓으로 적는 꼴을 보면요.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 삶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놀이동산이죠.
에버랜드 25시 같은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다양한 자극을 소화하고 이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무한대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자극에만 간다면 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후학들이 검사를 만든 게 이 세 가지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차원을 검사화했어요. 흥분 강도, 하나는 제지 강도, 하나는 가동성. 아까 흥분 강도는 볼테이지로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신경계 전선이 200볼트 수준이냐, 2만 볼트 수준이냐,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비션, 자기 내부 욕구나 외부에선 유혹을 견뎌내는 브레이크 시스템. 요게 이제 이니비션이거든요. 어떤 제지, 자기를 제지한다.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받았어. 근데 오늘 밤 12시에 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 3시간 남았는데 풀어버려. 이게 이니비션이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밥상머리에 다 앉았어. 근데 할아버지가 안 오셨어. 근데 귀여운 손주놈이 못 참고 막 밥을 먹어버려. 이게 이니비션이 떨어집니다. 그런 게 이니비션이거든요. 이건 이제 외부에서 이쁜 여자가 팍 꼬셔. 근데 사카모니는 그 마구니가 와서 팍 꼬시는 막 이쁜 여자, 온 몸이 막 투명하게 보이는 뭐 시스루인가 이런 거 입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 전혀 안 움직여. 이건 재지 강도가 엄청 좋은 거야.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막 맛있는 사과도 먹었다가 냄새나는 만두도 먹었다 이러는데 끔찍도 안 하고 계속 단식을 해. 재지 강도 베리굿. 그런 게 재지 강도예요. 그러니까 주도형은 재지 강도가 출력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간간히 노출이 돼서 언밸런스드. 그게 가끔 기능을 망가뜨린다 해서 분노 조절 장애 본인들이 그렇게 붙여요. 우리는 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타고난 존재 방식의 일부예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뭔가 큰 일을 해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긴 도저히 못 넘어. 근데 욱하는 순간 한번 넘어가 버려. 그 욱이 이용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모바일리티. 예를 들면 이제 휴식을 방학이라고 해서 50일을 쉬어요. 50일 쉬고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 이건 모바일리티가 떨어지는 사람. 우리 뭐 연휴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뭐 특히 뭐 대체 휴일 이래 갖고 한 4, 5일 쉬다 오면요. 그걸 막 회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거의 뭐 하품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왔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일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 모바일리티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분도 전환이 빠른 거죠. 누군가한테 야단을 맞고 상무님한테 뒤지게 욕먹고 기분 나빠갖고 5분간 씩씩대다가 친구하고 얘기하고 몇 분 얘기하고 나니까 다시 원상으로 확 회복돼. 모바일리티가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과 유사한 거예요.